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는 얼굴 한번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었죠.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활기를 잃은 눈동자가 수연을 슬프게 했습니다. 남편 재현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의사였지만 집에서는 무관심한 남편이었어요. 그저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 잠들곤 하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던 수연은 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온 재현은 수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재현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연은 재현 앞에 아침 식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세요? 재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딸 미나는 학교에 갔고 집에 혼자 남은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앞 테니스장에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죠. 수연은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현은 무심코 말했어요. 요즘 테니스가 유행이라던데. 너도 한번 배워볼래? 건강에도 좋을 거야.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죠. 시아버지의 대를 잊지 못했다는 압박감에 자존감은 이미 바닥이었어요. 다음 날 수연은 용기를 내어 테니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공간에 긴장된 마음으로 입구에 서 있었어요. 테니스 코치를 찾는 안내판을 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죠. 테니스 배우러 오셨나요? 수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건강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남자는 자신을 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곳의 테니스 코치였죠. 준호는 수연을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봐요. 수연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수연은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첫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어색하게 라켓을 쥐고 준호의 지시를 따랐어요. 손목을 이렇게 펴시고 허리는 이렇게 돌리셔야 해요. 준호는 수연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가르쳤죠. 그의 손이 수연의 허리에 닿았을 때 묘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수연은 테니스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재현은 수연의 달라진 모습에 무심하게 물었어요. 테니스는 재미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 생각보다 재밌네요. 재현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연은 테니스 레슨을 기다리게 됐어요. 준호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격려가 수연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작은 진전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오늘은 정말 좋아지셨어요. 수연 씨의 노력이 보여요. 이런 준호의 말 한마디가 수연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사람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주지 못한 며느리 그런 시선에 지쳐있던 수연에게 준호의 인정은 특별했어요. 어느새 수연은 준호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 땀에 젖은 이마를 닦는 손짓,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수연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죠. 어느 날 레슨이 끝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커피 한잔 할까 해서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수연과 준호는
테니스장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테니스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준호는 자신이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고 프로 테니스 선수를 꿈꿨지만 부상으로 꿈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며 살고 있다고요.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열어보였죠.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허전함까지.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 늦게 들어왔을 때도 수연은 평소와 다르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작은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재현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학회가 있어 2주일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 수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재현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말했죠. 혼자 있기 심심할 텐데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수연은 재현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어요. 저도 좀 쉬고 싶었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수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죠. 재현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수연은 테니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레슨이 없는 날이었지만 준호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준호는 테니스장에 있었고 수연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오늘은 레슨 없는 날인데요. 수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잘 오셨네요. 마침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테니스장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재현의 출장 이야기를 했고 준호는 수연의 말에 귀 기울였죠. 그러고 보니 저도 다음 주에 휴가예요. 어디 가실 계획 있으세요? 수연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동해안에 조용한 펜션이 있거든요. 수연은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죠.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고민됐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딸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에 며칠 있다 오겠다고 말했어요. 미나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수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원피스와 수영복을 넣었죠. 재영과는 오랫동안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여행조차 미뤄왔으니까요. 수연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준호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환한 미소로 수연을 맞이했죠.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수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함께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동해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수연의 머릿속에서도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악 취향부터 좋아하는 음식까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준호는 운전하면서도 종종 수연을 바라보며 웃었죠. 수연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두 사람은 펜션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아늑한 통나무집이었죠. 주인은 친절하게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수연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선 수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가 수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준호는 수연의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오길 잘했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래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와인 2잔을 놓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은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죠. 수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재영과는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준호가 수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준호는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요 하지만 이래도 될까요? 준호는 수연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죠. 준호는 수연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방 안에는 스파 욕조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물을 채우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들어가 볼래요? 두 사람은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거품이 몸을 감쌌어요. 수연은 오랜만에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꼈죠. 준호의 시선이 수연의 몸을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은 눈을 감았죠. 준호의 입술이 수연의 목에 닿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수연은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과 설렘에 몸이 떨렸죠. 수연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준호의 손길은 재영과는 달랐습니다. 수연의 모든 것을 소중히 대하는 듯 했죠. 준호는 수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아름다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준호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사라졌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어요. 잘 잤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준호는 수연의 이마에 키스했죠.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바다를 보며 걷고 싶어요. 두 사람은 아침 식사 후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고 걸었죠. 해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서서 수연을 바라봤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수연은 그 말에 놀랐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죠. 재현은 결혼 초기에도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수연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죠.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느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서로를 탐했어요. 수연은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걸었죠. 준호의 품에 안겨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일탈일까? 이틀간의 짧은 여행이 끝나고 수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즐거움과 행복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준호는 수연을 집 근처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수연은 애매하게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빈집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수연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수연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펜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고 얼굴이 붉어졌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딸 미나를 데리러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얼굴이 밝아 보이네. 여행이 좋았나? 보구나. 수연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수연은 테니스 레슨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레슨이 아니었어요. 준호와 수연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다른 회원들이 있을 때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틈만 나면 수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레슨이 끝나고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수연은 망설였어요. 펜션에서의 일은 일회성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미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다음에요. 수연은 서둘러 테니스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수연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관계를 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준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생각나요. 당신의 모든 것이. 준호는 계속해서 수연에게 연락을 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은 준호의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관심이 깊었죠. 그래서 때때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바빠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이 준호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연은 집 앞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수연을 불렀죠. 수연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집 주소는 테니스장 회원 명부에서 봤어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집 근처까지 찾아온 것이 불안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누가 볼 수 있잖아요.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연에게 다가왔죠. 그냥 잠깐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어요. 수연은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은 알지 못했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현은 병원 회의가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수연에게 깜짝 선물을 사들고 가는 중이었어요.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던 재현은 우연히 수연을 발견했죠. 그런데 수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수연의 불편한 표정과 남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이상했죠. 재현은 차에서 내릴까 망설였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이 남자와 헤어지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재현은 의문이 들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집에 돌아온 재현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재현은 태연하게 물었어요. 장 봐왔어. 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죠. 내 저녁 재료요. 수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낀 재현은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일부러 병원 일정을 조정했어요. 수연의 행동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선 재현은 멀리서 수연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테니스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재현은 차를 타고 몰래 수연을 따라갔죠. 테니스장에 도착한 수연을 본 재현은 잠시 안심했습니다. 그저 테니스를 배우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연이 만난 코치가 어제 본 그 남자였죠. 재현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테니스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코치의 손이 수연의 허리와 손을 자주 만지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재현은 병원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테니스 레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재현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현은 종종 수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수연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죠. 무언가에 들뜬 듯한 그런 표정이요. 재현은 수연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수연이 욕실에서 구토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재현은 의사로서 수연의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도 수연의 구토는 계속됐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내가 검사해 줄게. 수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식중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재현은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캘린더를 확인했어요. 수연의 생리 주기를 알고 있었죠. 의사인 재현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지났어요. 재현의 가슴이 무거워졌죠. 만약 수연이 임신이라면 자신의 아이일까?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재현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그날 저녁 재현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연에게 건넸어요. 이거 한번 해봐.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봤죠. 뭐예요? 이게 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임신인 것 같아서. 수연은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재현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의사니까 알지. 수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테스트기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수연은 천천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수연은 눈물이 흘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재현은 수연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양성이구나. 재현은 차분하게 물었죠. 아이는 누구의 것이지?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재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테니스 코치와 관계가 있었던 거지. 내가 다 봤어. 슈퍼마켓 앞에서도 테니스장에서도.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테니스 레슨에서 시작된 감정 펜션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재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했어요. 다 말한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 수연은 놀라서 재현을 바라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미나도 있잖아요. 재현은 차갑게 대답했죠. 용서는 없어.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거야. 내 코치 친구에게도 똑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거고. 수연은 그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준호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건 내 책임이에요. 재현은 비웃듯 말했죠. 잘못이 없다고. 내 아내를 꼬셔서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이 없는 거지.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현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미나의 방에 들어가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봤죠. 이제 미나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짐을 싸. 변호사는 이미 연락해뒀어.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야. 수연은 무엇이라 항변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이죠. 수연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은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임신 사실과 재현이 알게 된 것, 그리고 이혼과 소송까지. 준호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하지만 이내 소송 이야기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간자 소송이라고 이 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수연은 준호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아이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걱정하는 준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재현의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준호는 테니스장에서 해고됐죠. 그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코치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연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외롭게 지냈어요. 수연은 미나가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철저하게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가끔 학교 앞에서 미나를 몰래 보는 것이 수연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미나는 수연을 보면 달려오려 했지만 재현의 어머니가 항상 데리고 갔습니다. 준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고 문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은 식어갔죠. 결국 준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새 출발을 하겠다며 수연과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거였어요. 재현은 병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수연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재현을 존중하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재현은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워했죠. 밤마다 빈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먼 곳에 가셨다고만 했죠. 처음에는 매일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재현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재현은 미나의 방에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그려져 있었죠. 재현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니? 미나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이모, 아빠 친구 이모가 자주 놀러와. 재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병원 동료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혼한 여의사였죠. 종종 집에 초대해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현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수연에게 했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재현은 미나와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테니스장 근처였어요. 미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워했죠. 그때 재현은 멀리서 수연을 보았습니다. 많이 불어난 배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현은 순간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정말 안 돌아와요. 재현은 미나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완벽했던 것도 아니었죠. 결혼 생활 내내 수연에게 무관심했던 것,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재현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미나에게 대답했죠. 사람들은 때로 실수를 해야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하지. 그리고 미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건강한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미나는 아빠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죠. 하지만 미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수연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현과 미나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비록 완벽하지 않은 시작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수연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지요.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인생이니까요.